안녕하세요. 청와대 분수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평화인권위원회에서 강제 개종으로 인한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한 호소문을 외치는 기자회견과 걸기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일 춘천에서 임경희 씨라는 한 피해자분께서 강제 개종으로 인해 실종이 되었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8년 구지인 양의 억울한 강제 개종으로 인해서 살인에 이르게까지 되었던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구지인법까지 외치는 이 현장에서 오늘 그 위원장님과 또 피해자이신 임경희 씨 모시고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세계여성인권위원회가 어떠한 단체이고 또 오늘 피해자로서 임경희 씨가 호소문을 낭독해 주셨는데 어떠한 관계에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평화여성인권단체는 2010년에 광주 전남을 기점으로 인권에 관심 있는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된 단체이고요. 세계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인 구지인 양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강제 개종을 고치고자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회원인 구지인 씨와 똑같은 피해자, 거의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을 한 점에 대해서 임경희 씨는 저희 회원은 비록 아니지만 그때 저희 회원에 대한 아픔, 그런 고통을 또 같이 나누고 또 실질적인 대책법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인권위원회라고 하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유독 어떤 가정 문제나 또는 종교 문제의 문제를 조금 더 확산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보이거든요. 유독 그 종교 문제로서 조금 확산되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에 관련된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010년부터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다양한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구지인 회원께서 너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 배후에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이단 상담소 그 목회자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미투 이런 걸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낼 것만 같았던 그 사건도 지금 1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보시면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도 일할진데 수면 아래에서 떠오르지 않은 사건들은 더 오죽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가족에게 죽음을 당한 저희 회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지금 이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특정 단체나 종교를 초월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 단체를 옹호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단체가 하느냐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향후 계획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지인법을 제정을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지인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서명운동을 다 진행이 되면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경희 씨 모시고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씨. 네, 오늘도 호소문 낭독해 주시는 거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인권의 문제라고까지 보여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가정 문제나 또 종교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이것을 인권의 문제로서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그냥 보면은 가정 파탄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이고 제가 뒤에서 강제개종 목사들은 이걸로 신랑이랑 엄마를 돈벌이 하는 사주로 받고 또한 뒤에서 이 목사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지금 가족을 시켜서
고스란히 자기들은 법망을 피해서 빠져나가고 온전히 가족한테 다 시켰다고, 가족이 했다고, 본인들은 지금 아무렇지 않은 듯 저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뒤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저 사람들을 이 법을 만들어서 꼭 처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향후에 어떠한 노력을 여성 인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인지 간단한 계획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짜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늘을 가려서는 아무것도 그거는 언젠간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 강제개종법이 진짜 촉구될 수 있도록 계속 이 활동을 할 것이고 구지인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앞에서 나서서 일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청와대 앞에서 KPN 뉴스 곽유진입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저 청와대의 벽을 넘어 대통령님과 모든 정치인들이 듣고 구지인법을 제정하여 억울하게 숨진 구지인 양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지난 2018년 1월 3일 고 구지인 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종 목사들의 지시를 받은 가족들이 어머니마저 속이고 남편에게 남치를 당해 6일간 감금되었던 임경희 씨의 호소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 임경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제가 당한 기막힌 사건을 통해 꽃다운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고 두 번 다시는 인권의 지대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거나 탄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월 3일 남편과 가족에 의해 납치, 감금을 당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줄 것이 있으니 나오라 하여 나갔다가 이유도 모른 채 남편의 완력에 의해 차로 납치되어 경기도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끌려갔고 6일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저를 짐승대하듯 했습니다. 그 당시 느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 또한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우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감금되어 있는 동안 저에게 개정 교육을 받겠다고 서명하라고 강요한 사실을 통해 강제 개정 목사들이 나의 온갖 거짓말로 가족을 현혹시키고 이간질시켰구나. 나의 종교를 문제 삼아 돈벌이 하고자 벌인 납치, 감금, 배후가 한국 이단 상담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도 든든한 남편도 악마처럼 변하여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전남 광주에서 강제 개종에 끌려갔던 한 꽃다운 청년이 부모의 손에 의해 질식사한 사건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이라니 말도 안 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다니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벌이 강제 개종 목사들의 말을 믿고 꽃다운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가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 그러나 사건의 배우인 강제 개종 목사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이 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지금도 당시 생각을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이지만 다시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극악 무도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부디 이 사건을 종교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가정 종교 분쟁이라고도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종교에 의한 납치, 강금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인권 탄압이고 가정 폭력입니다. 배후에는 종교 강요를 동용하여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목사들이 법망 뒤에 교묘하게 숨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여성이 2명이나 살해당했고 저 또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주목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납치, 강금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인권 대통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라 망신을 자초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개종 강요, 즉 강제 개종 실태를 전부 조사해 주십시오.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근절 대책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제 개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관계자들이 한 번도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 개종 실태를 하루속히 파악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관계자들을 엄벌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없도록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강제 개종 피해자는 한 해 100여 명, 대부분 여성입니다. 이 가정에서 납치, 강금, 폭행,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합니다. 한계총 등 기성교단, 법도 아닌 자의적인 이단 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전부 인권인 종교의 자유를 패권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러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강제 개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속히 실태 파악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소수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여러분, 저의 문제를 단순히 종교 간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수 종교인도 헌법에 보장된 전부 인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나라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거듭 호소드립니다. 2019년 1월 14일
여성 인권 유린 및 여성 인권 탄압 피해자 임경희. 안녕하세요. 네,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여성분들이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곳에 다 집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세계여성위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입은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작년 1월 고 구지인 양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더 마음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간곡하게 또 부탁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더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구지인 씨와 같은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제 개종 금지법과 종교 차별 금지법 또 구지인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네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청와대 현장에서 KPN 뉴스 곽유진입니다. 강제 교정 교육에 끌려갔다가 탈출을 시도하던 중 부모에 의해 질식사당한 고 구지인 씨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끌려갔고, 첫 번째 끌려갔다 탈출한 후 사망 전 대통령에게 쓴 포소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 20대 구지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기게 된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가 당한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대통령님께 알려드리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강제 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의 행복은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개종 교육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저는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44일 동안 감금된 상태로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전남 장성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강제적인 압박 속에 개종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개종 교육을 위해 제가 감금된 수도원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소속의 소장과 전도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종교를 바꾸라는 강제적인 말을 하루 8시간 동안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교육으로 인해 저희 가족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아파하던 중에 가족들에게 납치와 감금 등의 방법을 지시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개종교육으로 납치, 감금 등의 인권 유린을 경험한 대한민국 청년이 저뿐만 아니라 1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언니는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소장이 시키는 대로 동생인 제가 개종교육을 다 받을 때까지 감시하며 지키기 위해 멀쩡하게 다니던 초등학교를 휴직했고,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던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사이에도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
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며 다시 가족 간의 정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개종교육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납치, 감금까지 자행되며 강제적인 인권유리, 개종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조장한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소속의 사람들은 가족들을 내세워 자신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해놓았고 자신들은 부모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만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국이단 상담소라는 명패를 내걸고 자신의 종교가 아니면 어디에 가둬서라도 종교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멈추게 해주세요. 한국이단 상담소 폐쇄와 강제 개종 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2017년 6월 4일 대한민국 청년 구지인 올림. 여성인권 탄압 중단을 위한